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아름다강의 아산배방중학교 국어교사 김하림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대단원 1을 마쳤고요. 우리가 이제 59쪽에 있는 대단원 2 독서와 발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단원의 길잡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면은 자, 학습 목표는 첫 번째, 지금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을 깨닫고 읽기를 생활화하는 태도를 지닌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핵심 정보가 잘 드러나도록 내용을 구성하여 발표할 수 있다. 자, 아까 전에 대단원명이 뭐였죠? 독서와 발표. 그러니까 아마도 첫 번째 학습 목표는 독서 학습 목표고, 그리고 두 번째 학습 목표는 발표니까 발표 학습 목표네요. 자, 그럼 옆에 61쪽에 단원 한눈에 보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소단원 1, 읽기의 생활화. 이 부분은 지금 학습 목표 1번과 연계된 것 같아요. 읽기의 생활화니까.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내용 같아요. 그래서 수필, 맛있는 책, 일생의 보약 감상하기. 자, 이런 수필글을 감상을 한대요. 이 수필글은 아마도 어떤 내용일까요? 네, 그렇죠.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이 드러난 수필이겠죠? 자, 이 부분 염두에 두면서 수필이라는, 그리고 수필이라는 새로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수필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여러분들이 수필을 감상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을 깨닫기, 그리고 세 번째, 읽기를 생활화하기 위한 계획을 실쳐서 실천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단 2는 지금 발표하기가 나와 있는데, 지금 보니까 핵심 정보가 잘 드러나도록 내용을 구성해서 발표하기였으니까 아마도 이런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라는 발표문을 보면서 우리가 이 발표문은 아마도 핵심 정보가 잘 드러나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라는 핵심 정보가 잘 드러나 있는 발표문이겠죠? 자, 이 부분을 주목을 하면서 본 후에 핵심 정보가 잘 드러나도록 내용을 구성해서 발표하는, 활동을 하는 내용이 교과서에 실려져 있습니다. 자, 내용체계 잘 잡았죠?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소단원 1, 읽기의 생활화, 이 중에서 수필, 맛있는 책, 일생의 보약이라는 수필을 우리가 한편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교과서 64쪽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64쪽부터 보면은 지금 맛있는 책 일생의 보약이라는 수필글이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옆에는 여러분들 핵심 톡톡, 드디어 9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야, 이렇게 핵심 톡톡 4, 9쪽이죠? 독서 발표, 읽기의 생활화, 이 부분을 펼쳐 놓아 주세요. 자, 여러분들은 재밌게 읽었던 책이 있나요? 선생님의 경험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정말 일생에 있어서 정말 일생의 보약이 될 정도로 진짜 재밌게 읽었었던 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요거는 적어 놓아줄게요. 여러분들이 참고 삼아서 나중에 읽어보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법륜스님이 지은 행복이라는 책이에요. 이 법륜스님의 행복이라는 책은 스님이 지었지만 이렇게 스님의 뭔가 종교적인 색채가 드러난다라기보다는 그냥 스님이 그냥 깨달은, 행복에 대해서 깨달은 내용을 수필글로 이렇게 한 편의 책으로 낸 내용이에요. 근데 정말 이 삶이나 행복이나 그리고 자기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들 간의 대인관계, 이런 부분에서 깨달았던 점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다른 사람하고의 대인관계, 우리가 교우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고민을 겪을 텐데, 이때 이 법륜스님의 행복이라는 글을 읽으면서 아, 이렇게 다양성을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어서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의 앞으로의 전 인생을 결정 지을 만한 중요한 책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책은 한비아라는 사람인데, 한비아라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한번 인터넷에서 쳐보면 나올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1900년, 90년대, 2000년대 초 이때쯤에 굉장히 유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이 한비아라는 사람은 긴급 구호 전문가예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아프리카나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곳에 가서 정말 폭탄이 터질 수도 있는, 내 머리 위로 폭탄이 날아올 수도 있는 이런 곳으로 가서 정말 힘들게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이런 사람이에요. 굉장히 따뜻하면서도 열정적인 멋진 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본받고 싶은 여잔데, 이 한비아의 그건 사랑이었네. 한비아 책은 다 좋은데 그 중에서도 그건 사랑이었네 라는 책을 가장 먼저 추천을 해볼게요. 이런 책을 읽고 저는 선생님은 굉장히 일생의 보약이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굉장히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선생님 머릿속에는 두 명의 사람이 살고 있어요. 첫 번째는 법륜 스님이고요. 두 번째는 한비아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계속 읽으면서 이 사람의 가치관을 선생님의 마음속으로 깊이 있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선생님이 정말 좀 힘든 일을 겪거나 친구 관계에 있어서 조금 우울한 일을 겪을 때, 또는 일이 잘 안 풀릴 때, 이럴 때 선생님의 머릿속에서 법륜 스님이 조언을 해주고 한비아가 조언을 해줘요. 이 사람들의 가치관이 선생님 머릿속에 내면화되어서 이 사람들의 가치관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어느 순간 이렇게 팍 풀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돌아와서 이제 교과서 보면은 맛있는 책, 일생의 보약이라고 되어 있네요. 맛있는 책이 맛있다? 책 맛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먹어봤어요? 보통 책 안 먹을 텐데 맛있다라고 했어요. 이거 무슨 뜻일까요? 네, 굉장히 재밌었다 이런 뜻이겠죠? 이 맛있는 책, 재밌는 책은 일생의 뭐래요? 보약과도 같대요. 자, 이 원관념 뭐죠? 우리 비유법 했었죠? 비유법. 사과 같은 내 얼굴. 여기에서 드러내고 싶은 건 원관념은 뭐예요? 내 얼굴. 내 얼굴 뭐에 빗댔어요? 사과. 자, 그러면은 원래 드러내고자 했던 내용은 뭐예요? 책. 이 책이 뭐래요? 보약. 자, 이거 뭐예요? 비유법이죠? 자, 비유법인데 비유는 직유, 은유, 그 다음에 의인, 화류법 이렇게 네 가지를 수업 시간에 배웠을 것 같아요. 자, 이 중에서 뭘까요? 네, 그렇죠. 은유죠. A는 B이다. 책은 보약이다.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은유가 되겠네요. 그래서 책을 왜 보약에 빗댔을까요? 보약을 먹으면 몸이 어떻게 되나요? 굉장히 튼튼해지죠. 자, 일생의 보약. 뭐가 튼튼해진다는 걸까요? 책을 읽으면은 네, 우리 마음이 튼튼해지겠죠? 자, 그래서 우리 핵심 톡톡 10쪽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핵심 톡톡 10쪽 6번 제목 맛있는 책 일생의 보약의 의미. 이게 뭐예요?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보약처럼 책이 인생에 도움이 된다 이런 뜻이겠죠? 이 우리 마음을 건강하게 해주는 이런 일생에 도움이 되는 이런 약과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제목 속에 이 글의 주제가 잘 함축적으로, 자, 함축이 뭐냐면은 꽉꽉꽉꽉 눌러서 압축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제가 함축적으로 제시된 제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교과서 64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글은 뭐라 그랬어요? 네, 수필이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은 수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단은 간략하게 학습하고, 그리고 읽기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학습한 후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글은 수필이라는 글인데, 수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정의부터 잡고 가도록 할게요. 일상생활 속에서 얻은 뭔가 거창한 경험을 담아내는 이런 책이라고 생각을 안 해도 돼요.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뭔가 같이 있었던 경험이 있을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친구와 싸웠다가 이렇게 화해했던 경험, 이런 것도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가치 있는 경험이에요. 이런 일상생활 속에서 얻은 생각과 느낌을 어떻게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그리고 자유롭게 쓴 글이다. 자, 정리. 수필은 일상생활에서 내가 생각과 느낌이 있어. 이거를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아주 자유롭게.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수필을 많이 써봤어요. 자, 일기장. 자, 초등학교 때 일기 썼었죠? 일기도 수필의 한 종류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생각과 느낌을 그냥 자유롭게 쓰고 있죠. 자, 또 여러분들 뭐 블로그나 아니면은 뭐 인스타나 뭐 페이스북이나 등등등등 자신의 일상에 대해서 공유하는 이런 글들을 써본 경험이 누구나 다 있죠. 자, 이런 게 뭐냐 하면은 다 수필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럼 수필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유로운 형식이 자유롭습니다. 자, 인스타나 페이스북은 조금 짧죠? 일기장은 어때요?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하고서는 쭉 일상에 대해서, 그날의 일상에 대해서 적죠. 수필은 굉장히 자유로운 그리고 다양한 형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니은 한번 보면은 작가가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글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진솔하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글이 수필이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작가의 개성이 잘 드러나는 글이다. 자, 왜 개성이 잘 드러날까? 자, 일기장 생각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 일기장 쓰면은 30명이 쓰면 30명이 다 같을까요? 그 날에 대해서 보고 느낀 점, 생각나는 점 써보라고 하면은 같은 경험, 뭐 예를 들어서 수학여행을 갔다 왔다라고 하더라도 다 본인만의 생각이 있고 본인만의 느낌이 있죠. 그리고 문장 스타일이나 글자 크기, 그리고 글자, 모양 이런 것도 전부 다 다르겠죠? 자, 이렇게 작가의 개성이 잘 드러나는 글이에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리을 보면은 작가의 경험과 깨달음을 주로 다루며 독자에게 교훈과 감동, 재미를 준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자, 수필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생각과 느낌을 적은 글이라고 했는데 정말 아무 경험이나 예를 들어서 정말 특별할 게 없는 경험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집에 가서 똥을 쌌다. 정말 일상생활에서 정말 아무 가치 없는 똥을 쌌다는 게 가치가 있으면 그 가치 있는 내용을 적겠지만 보통은 가치가 없잖아요. 자, 이 가치가 없는 내용을, 가치가 없는 일상을 적기보다는 그래도 친구랑 싸웠다가 다시 화해한 얘기, 일기장에도 친구랑 싸웠던 얘기, 친구에게 안 좋은 이야기 들었었던 얘기, 기타 등등등등등등등등 하루 24시간 중에서 그 중에서 가장 가치 있었다고 생각하는 경험을 주로 다루죠. 일기장에는 모두 다 이제 내가 7시에는 일어나서 7시 2분에는 이를 닦았고 이거 전부 다 쓰진 않잖아요. 자, 그래서 이 독자에게 교훈과 감동, 재미를 주는 거예요. 자, 싸웠던 얘기를 하면 나름대로 소소한 재미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싸웠다가 화해를 한 경험을 얘기하면 교훈이나 감동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글입니다. 자, 마지막 미음 보면은 수필의 나는 작가 자신입니다. 자, 일기장의 나. 동백꽃에서 서술자 나는. 동백꽃에서 서술자 나는. 이 동백꽃의 작자가 누구예요? 김유정이죠. 김유정 아저씨예요. 이 김유정하고 동일합니까? 네, 동일하지 않죠. 그런데 어때요? 수필의 나. 자, 일기장의 나. 이거 뭐예요? 이 꼴 작가죠.
자, 이런 내용이에요. 소설에 나는 허구적 인물이에요. 서술자라고 하죠. 이 허구적 인물을. 근데 수필에 나는 작가 자신입니다. 요 6가지를, 5가지네요. 요 5가지 특성을 잘 기억을 해 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9쪽으로 올라가서 지금 학습 목표에 나와 있는 읽기의 가치, 이 부분을 읽고 이번 시간 수필을 읽지 않고 여기에서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학습 목표가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인데, 그럼 읽기의 가치가 뭐냐? 아까 전에 선생님이 한비아 책이나 법륜 스님의 책을 읽었었던 경험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했었죠. 자, 보면은 첫 번째,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자, 여러분들은 교과서를 통해서 각 분야의 과학, 수학, 체육, 각 분야의, 체육은 교과서를 주로 안 보죠. 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얻죠. 선생님은 이제 주식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주린이라 그러죠. 선생님 주린이에요. 그래서 주린이여서 다양한 주식에 관련된 책들을 샀어요. 그리고 자기 개발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개발에 관련된 책, 이런 것들을 샀어요. 자, 그래서 유튜브에도 이렇게 다양한 지식과 정보가 있는데, 선생님도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어서, PT 관련한, 이렇게 운동 관련한 동영상을 시청을 하곤 하는데, 굉장히 유튜브는 폭넓고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책이랑 다른 점은 읽기는 읽기를 통해서는 조금 더 전문적인 이런 지식을 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유튜브가 있지만 그래도 주식에 대한 전문 서적만큼의 뭔가 폭넓고 깊은 지식을 얻기엔 조금 무리가 있죠. 그래서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어요. 자, 유튜브를 보면은 우리가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우리가 편하죠. 그냥 보기에. 그냥 틀어놓고 그냥 이해를 시켜주잖아, 동영상이. 그런데 읽기는 어때요? 읽기는 편해요? 유튜브에 비해서는 조금 불편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에 비해서 우리가 읽는 데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보통은 읽기를 좋아하는 좋은 습관을 가진 친구들도 많아요. 우리 7, 8, 9, 10반은 이렇게 독서를 시켜보면 굉장히 열심히 잘 읽어주는데 그래도 읽기가 유튜브에 비해서는 조금 힘이 들죠. 그거는 생각하는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읽게 되면은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힘은 사회생활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좀 더 배려심 있는 사람, 그래서 내가 인싸가 될 수 있는 힘, 이런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정서를 풍부하게 가꿀 수 있다. 자, 우리 동백꽃 보면서 어떤 느낌 들었어요? 얘 왜 이렇게 눈치 없지? 되게 재밌네? 왜 이렇게 웃기지? 또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나룻배와 행인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굉장히 애절하다. 굉장히 슬프다. 나도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나도 이렇게 짝사랑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읽기를 통해서는 웃음을 가질 수도 있고, 그리고 반면에 이렇게 슬픔을 느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간접 경험을 통해서, 간접 경험이라는 단어를 적어볼게요.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책을 통해서는 작가의 생각, 작가의 정서, 작가의 경험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서를 풍부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간접 경험을 통해서 삶의 지혜도 얻을 수 있죠. 그리고 풍부한 교양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그쵸? 선생님은 우리가 아까 전에 설명을 해줬지만 법륜 스님의 책, 그리고 한비아의 책, 요 책은 2학년 9반에서 선생님이 조회 시간에 간혹 얘기를 할 거예요. 좋은 문구가 있으면 얘기를 할 텐데, 선생님은 20대 때 굉장히 외모에 신경을 많이 썼고, 외모에 대해서 뭔가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했었는데, 법륜 스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얼굴이 큰 사람, 크다고 고민을 하는 사람한테
이 컵은 큽니까? 작습니까? 네, 좀 큰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저쪽에 있는 정수기하고 비교를 해볼까요? 이 정수기에 비하면 이 컵은 큽니까? 작습니까? 네, 작은 것 같아요. 그럼 저쪽에 있는 컵이랑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저쪽에 있는 컵하고 비교해보면 좀 큰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이해가 되었나요? 얼굴 크기는 우리가 상대적인 거다. 개미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다 눈, 코, 입이 다 다를 거예요. 근데 개미가 나는 눈이 커서 나는 눈이 작아서 고민이야. 난 쟤보다 눈이 작아서 고민이야. 난 쟤보다 얼굴이 커서 고민이야. 이런 고민 안 하잖아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굉장히 선생님의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있고, 마지막으로 인간, 사회, 문화 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역사 교과서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 한국이 옛날에는 조선시대 때는 이랬구나. 일제강점기 때 이렇게 처참하게 살았구나. 우리가 이런 문화, 사회, 그리고 인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볼까요? 자, 읽기의 가치를 나열했더니 이렇게 6가지는 나왔어요. 이거 이외에도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어때요? 읽기, 독서 하면 뭐예요? 독서하면 뭐야? 개이득이지, 개이득. 개이득이에요, 개이득.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수행평가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우리가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서 바로 수행평가를 시작하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독서를 열심히 해서 우리가 독후감을 잘 작성하고 그래서 수행평가 좋은 점수 받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렇게 6가지 좀 더 좋은 가치들을 챙기면은 수행평가 점수도 잘 받고 이렇게 6가지도 챙기고 얼마나 개이득이에요. 그쵸? 자, 그러니까 수행평가도 열심히 준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시간 배운 내용 한번 정리해보면은 우리가 대단원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지 첫 번째는 우리가 읽기를 배운 후에 두 번째는 발표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했었네요. 자, 그래서 이 수필이라는 글의 특징에 대해서 5가지를 배웠고요. 그리고 우리가 맛있는 책 일생의 보약이라는 제목의 의미 그리고 학습 목표에서 읽기의 가치 이 부분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수필을 읽으면서 수필의 내용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산 배방중학교 국어교사 김하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